자, 물리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물리원을 처음에 시작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 그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학교에서 물리원 안 나갔지? 네. 자, 첫 번째 물리학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벡터와 스칼라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 벡터 값하고 스칼라 값하고 들어봤지? 아니요. 안 들어봤다고? 수학 시간에? 자,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여기 0이에요. 여기 1이야. 여기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도록 할게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어. 여기에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A가 크니 B가 크니? B요. B가 더 크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지금 0이라고 하는 요 기준점 보여?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뭔데?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은 뭐야?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수학에서는 정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플러스가 항상 크지? 네. 마이너스가 항상 작지? 네. 근데 요 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크니 B가 크니? A요. 그렇지. A가 큰 거야. 몇 칸을 간 거야? 그렇지. 세 칸을 간 거고 얘는 몇 칸을 간 거야? 자, 이게 벡터하고 스칼라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스칼라는 뭐냐면은 크기만 생각을 하는 거야. 물리량 중에서 크기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방향을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을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를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놈이 있느냐면은 부피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나타내고 있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이 안에서 얘네가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쪽으로 밀어내고,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잖아. 네. 그러면 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향값이야? 없는 방향값이야? 없어요. 그렇지. 없는 방향값이야.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놈은 그냥 뭐만 표시를 한다? 크기만 표시를 해주는 거야. 크기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양의 값은 많은 것이고 음의 값은 적은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있죠. 부피, 질량, 밀도, 온도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크기만 생각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번째, 벡터는 뭐냐? 아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 그랬지? 영.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다, 방향이다? 방향이다.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벡터는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으로서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낸 것을 벡터 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낸 값을 벡터 값이라고 불러주는데 어떤 놈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 힘의 3요소. 뭐 있어?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값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힘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주고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가 시작된 시점을 작용점이라고 불러주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가지고 여기 시작되는 요점 있잖아. 요게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 있잖아. 요게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 있잖아. 이거 힘의 방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어라? 힘에 뭐가 있어? 방향이 있지.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 값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놈들을 갖다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힘 말고 어떤 놈들이 있냐면 좀 이따가 배워야 되는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여러 가지 개념들은 전부 다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값이야.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운동량 변위 기억나? 충격량 기억나요? 얘네들도 전부 다 크기하고 방향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벡터 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에서는 부피, 질량, 밀도, 온도 또 누가 들어가느냐면은 이동거리, 속력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돼요. 되겠지?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주게 되면은 보통 스칼라를 쌤이 그냥 S라고 나타낼게 앞으로 벡터를 갖다 V라고 나타낼게요. 스칼라하고 스칼라를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칼라 값이 나올까? 벡터 값이 나올까? 얘 방향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요? 없어요. 그러면은 얘 방향이 새로 생기니? 아니요.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야. 벡터하고 스칼라 값을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벡터. 그렇지. 벡터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벡터 값하고 이거 방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도 방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은 같다. 그래서 이놈의 방향에 의해서 이놈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볼까? 벡터하고 벡터를 곱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벡터라 그래. 이거는 벡터 합성이라 그래. 합성. 그래서 얘하고 얘의 방향이 합성이 되면은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힘의 합성 배웠던 거 기억나니? 봐봐. 여기에 10N, 여기에
20뉴턴. 합치면 몇 뉴턴? 물체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뉴턴? 30. 그렇지. 벡터 합성이야, 이거. 오케이? 여기에 힘 하나, 이쪽에 힘 하나,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두 개 합성하면은 여기에 나란하게 이렇게 꺼주고, 요놈에 나란하게 이렇게 꺼주면 돼. 평행사변은 그려지지. 이쪽으로 힘 발생. 이게 합력. 요거 벡터 합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평행사변법으로 벡터 합성을 할 수 있다.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벡터 스칼라의 개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물리학 원 역학 파트를 들어갈 때는 방향은 꼭 기억하고 찾아내라. 방향 없이는 모든 것이 설명이 불가능하다. 방향을 놓치면은 무조건 틀린다. 알겠죠? 네. 무조건 방향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얘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벡터라는 말 자체를 몰라도 돼요. 방향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 공식과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정의와 공식. 정의와 공식에 대한 얘기인데, 정의는 뭐고 공식은 뭐냐? 보통 국어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그 말을 뜻을 풀이를 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밀도를 갖다 국어사전에서 찾았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국어사전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 복잡복잡한 정도 또는 밀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밀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뭐라고 정의가 돼 있어? 과학에서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 이렇게 돼 있어. 단위 부피에 대한 뭐라고? 질량.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한 정도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 다르죠. 그러면 과학에서는 왜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할까? 왜 이딴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과학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정의는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를 하거나 뜻을 풀어서 쓰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식을 풀어서 쓰는 걸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공식을 풀어서 쓰는 걸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정의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요.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 B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개념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기준이다 이 말이야. 얘네들을 기준 잡아주고 B라고 하는 놈 비교해줘라. 오케이? 그럼 기준은 뭐고 비교는 뭐냐? 기준은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줄 때 분모 값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교는 공식을 만들어줄 때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잘 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치자. A라고 하는 애하고 B라고 하는 애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애하고 B라고 하는 애가 달리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애가 100m를 뛰었어요. 몇 미터 뛰었어? 100m를 뛰는데 A가 겁나 빨리 뛰어가지고 15초 동안에 움직였어. B는 슬슬 걸어갔어요. 10초 걸렸어. 누가 더 빨라? B. 그렇지, B가 더 빨라요. A가 10초 동안에 뛴 거리를 보니까 1km를 뛰었어요. B는 100m를 뛰었어요. 누가 더 빨라? A. 그렇지, A가 더 빨라요. 얘 속도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 그냥 바로 눈으로 봐도 알지. 왜 알까? 그렇지, 둘 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기준이 안 정해져 있을 경우를 볼까요? 만약에 A가 뛰는데 327.524km를 2시간하고 35분하고 19초 만에 뛰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412.125km를 2시간하고 50분하고 1초 동안에 뛰었대요. 누가 더 빨라? 바로 안 보이잖아, 맞지? 네. 바로 안 보이니까 얘보다는 하나를 기준 잡아주는 게 편해, 안 편해? 비교하기가 편해, 안 편해? 네. 편하죠. 그래서 두 번째 뭘 정해준다?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공식을 만들어주는데 공식은 항상 여기서 얘기했던 누구분의? 기준분의. 기준이 누구였지? A분의. 비교 누구죠?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정의도 내려줄 수 있고 기준도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가지고 쌤이 비열의 정의를 내려줄게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걸 갖다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 기준부터 잡아주자. 어떤 물질의 종류는 바뀔 수 있지. 네. 근데 1kg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1도씨 높이는데 얘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얘네 둘이가 뭐란 얘기야? 기준. 그렇지. 얘네 둘이가 기준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1kg은 뭔데? 질량이잖아. 1도씨 높이는 데는 뭔데? 온도 변화잖아. 이 두 개가 뭐라고? 분모값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열량을 뭐 해줘라? 그렇죠. 비교해줘라. 그럼 비열은 누구분의? 질량 곱하기 누구요? 온도 변화분의 누구? 열량.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어?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죠? 요까지가 뭐야? 물리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